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제가 열심히 프로그램 연구를 좀 해보고자 동시간대 하는 타 경쟁사 방송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이 낫더라고요. 이 박민영의 SNS가 훨씬 재밌고 정겹기도 하고요. 종목 얘기도 많이 다뤄서 좋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뻔뻔한 캐릭터는 아닌데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요즘 전달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제 방송 보면서 함께 공감된다, 내 맘이 박앵커 맘이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랑 같이 한번 가는 느낌으로 한 주씩 제가 사는 걸 같이 사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시간을 함께 봐주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한 주씩이라도 제가 사는 거 같이 사서 수익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선택의 무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왜 저 처자가 이 시간에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하나 생각하시겠죠? 오늘 제 포트가 조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포트가 빨간불을 켤 때는 또 깨알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포트가 잡히네요. 5종목 모두 다 현재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얼마 만에 이런 거 보나요? 일단 한국전력 신세계푸드가 오늘 살짝 약보합이긴 한데 일단 포트 내 수익 한전은 조금 산 게 너무 아쉬워요. 10% 수익 내주고 있고요. 오늘 다나와가 웬일입니까? 6% 올라주면서 포트 내에서 수익 전환이 됐고, 강원랜드, 서울반도체 모두 다 빨간불. 어제 360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20만 원 정도 위탁순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기분 좋게 인사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홍섭 대리님, 정희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먼저 권 대리님, 저 일진머티리얼즈 팔길 잘 팔았죠. 팔고 다음 날 급락해서 네. 어머나 싶었거든요. 네. 일진을 팔고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된 이 포트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의견 있으시다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 손절 라인 44,000원을 또 이탈을 해서 그날 화요일 날 과감하게 손절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한 포트폴리오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발단은 그겁니다. 이제 일진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타 경쟁사들이 이제 전지박 관련돼서 대형사들이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시화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지만 한편으로는 좀 과도하게 좀 투매가 나왔다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그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한번 이렇게 차트가 망가진 것들은 한 6개월에서 또 1년 정도 또 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V자 반등이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오늘 또 오니까 새롭게 신세계 푸드,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라든지 강원랜드 원래 있었고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신세계푸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수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그 코스피 종목이라고 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종목 맞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자면 연기금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멈추고 투신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흐름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그 상승 다시 이평선 위에 올리면서 정비열로 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이제 그 차익 실현 노리고 한번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노리고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외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V자로 가는 경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쌍바닥도 유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는 만약 21선이 내려온다면 무너지지 않는 조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21선 이탈을 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 가격대가 이제 89,1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빙 무드가 나타난다면 그간 이제 중국의 LED 진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 이익으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가 거기에서 수혜를 받았었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해빙 무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또 중국 쪽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는 2번에 걸쳐서 매수했고 현재 포트 수익 중이고요. 한국전력과 신세계푸드는 일단 정말 조금이죠. 2주, 3주만 사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하게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세계푸드에서는 좀 친절하게 가격 전략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정희진 팀장님의 볼터치 기대된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저희 포트 정희진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유지해도 괜찮을지요? 저는 먼저 기분 좋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이랑 살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조금 사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너무 조금 샀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해서 그걸 실제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50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앵커님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 시드머니가 참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종목들을 아까 권 대리님께서 좋은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실을 건 실고요. 그리고 아닌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차라리 2-3 종목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마련하는 방향성으로 길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지수가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빨간불일 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지수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금액부터 차익 실현을 하고 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개수를 좀 줄여서 수익이 날 때 금액적으로 좀 크게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 제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두 분이 또 그렇게 콕 찍어주셨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고민을 하면서 두 분의 딱 한 종목으로 넘어갔다가 시간 허락한다면 개별 종목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시죠. 권홍섭 대리님의 오늘 종목은 고려아연, 정희진 팀장님의 오늘 종목은 삼성 SDI. 두 분 다 상당히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느낌입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권 대리님, 고려아연요. 어떤 포인트로요, 지금? 이제 전에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연에 관해서는 이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고려아연이다. 그리고 이제 PBR이라든지 그리고 PER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상으로서도 접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강달러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이 견조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이제 상품들이 대거 이제 하락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인데 강달러가 95포인트, 97포인트에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이 견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아연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요가 타이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환경 문제라든지 탈석탄 개조 사업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내 아연 생산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사 이익으로서는 이제 고려 아연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 세계에 이제 아연 관련된 이제 광산을 늘리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둔화된다, 경기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광산 개발이라든지 호주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원래 광산 개발이 될 예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또 경기 둔화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연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수요가 타이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TC, 그러니까 재련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그러니까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고려아연이 거기에 TC 재련 수술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이 해빙 모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 중국의 아연 생산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감축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한 내년까지도 이런 아연 가격의 견조함 그리고 TC 재련 수수료의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또 보자면요,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11일 정도를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 주식이 거의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5,000주, 15,000주라고 하는 것은 좀 거래 대금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도 조금씩 이제 그 어느 정도 담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금융 투자는 물론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서 단기성 자금이 많지만 보험이라든지 투신들은 어느 정도 좀 장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한 두 번째 44만 1,0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의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매물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봉 흐름상으로도 뭐 12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45만 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그 전고점이 46만 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월봉이나 주봉상으로도 밑에 가격 37만 원을 깨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그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잔세가 또 나타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짧게 42만 원 정도 잡고 가격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44만 원 정도 수준인데 46만 2천 원 목표 주가 이야기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고려아연 산다고 하면 저희 포트넷에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딱 2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뭐 11월 들어선 분위기 확연히 나아진 종목이기도 하네요. 생각지 못했던 종목을 권 대리님께서 건네주셨어요. 정의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권 대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는 괜찮을까라는 걸 지금 옆에서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손절 라인만 지키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약간 솔깃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느끼지만. 네, 권 대리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미소가 박 차장님이랑 두 분이 하실 때는 이렇게 권 대리님께서 저런 미소를 잘 안 지으셨는데 약간 볼빨간 사춘기 느낌으로 요즘 부쩍 미소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일단 고려아연 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삼성 SDI. 사실 저희가 일진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전기차 쪽의 수급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된다면 사실 저는 삼성 SDI는 현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크로 시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지금 악재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경쟁이 심하다. 두 가지가 조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그 딱 두 가지. 그렇게 봐지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메가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삼성 SDI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사양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그 전기차 배터리, 주행을 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듯이 전기차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25% 정도 그 새로운 모델 출시로 수요 증가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구조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라는 점
점에서 지금 좀 박스권의 하단 부근이고 그렇다고 오늘 당장 매수를 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상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지수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있다라는 점이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그런 포인트는 좀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에너지를 얼마나 이걸 차에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가 바로 그 포인트인데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 중대형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해도 되고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계속 적자였죠. 네,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비싸더라도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된다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대담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혜진 팀장의 눈빛을 보면서 빠져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삼성 SDI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25만 원에서 주르륵 좀 미끄러지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 이 종목인데 현금과도 같은 종목이다라고 처음부터 화두를 강하게 띄워주셨네요. 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좀 시황들이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는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 투탑이고 또 전 세계 글로벌 빅5 회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에 대한 좀 수급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좀 처분을 하고 코스피 종목으로 위주로 해서 이제 고가 대비 많이 내려온 저평가된 종목들을 주워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삼성 SDI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연기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융투자는 뭐 단기성 자금이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그 중국에 관련된 배터리 기술이 저는 한 그래도 5년 정도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중국이 뭐 BIL이라든지 뭐 CATL이라든지 그런 그 전기차 관련된 뭐 이제 생산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 배터리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다 배터리든 이제 한국산, 그러니까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화학, 삼성 SDI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과감하게 이제 사기보다는 뭐 좀 분할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한 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각 의견을 좀 잡아봤고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포트 종목을 더 늘리기는 그렇고요. 만약 두 분의 종목을 산다고 한다면 다른 걸 좀 비워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매수 금액은 한 110만 원, 두 분의 종목 모두 다 살 여력은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오늘이네요. 왜냐?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대로 고민이고요. 손실이면 또 손실인 대로 고민이라 주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고민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즐거운 고민이면 더 좋은 거긴 하죠. 네. 고려한 삼성 SDI. 정의진 팀장, 둘 중에 제가 뭘 살까요? 살 것 같으세요? 아니, 오늘은 매도를 하시는 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매도하는 걸요? 일단 상대적으로 포트 내에서 경기 방어적인 섹터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주춤하죠. 한국전력이나 음식료의 신세계푸드 지수가 올라가고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고민스럽네요. 한국전력을 10% 수익일 때 그냥 일단 적은 종목이긴 하지만 팔고 다른 종목으로 몰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삼아 한국전력을 더 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모든 5종목이 수익인 게 오랜만이라 고민되네요. 일단 오늘 두 분의 종목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참 목요일에 유난히 제가 좀 매수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을 일단 빨리 끊고 그리고 두 분과 좀 마음 편하게 포트 이야기 나누려고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나와도 고민돼요. 5% 올라가는데 기분 좋게 보내줘야 되나? 강원랜드 추가 매수는 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뭐가 질문이 너무 많죠. 두 분 다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끄떡끄떡 하셨는데 권 대리님 네. 강원랜드 추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랜드 추매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상 정고점을 놓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약간의 좀 이제 그 타격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잡음이 많은 종목은 좀 피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관련돼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갈아탈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강원랜드라는 게 이제 내국인 카지노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법안에 물론 계류 중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제주도라든지 부산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다면 파라다이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강원랜드는 그런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MS가 작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오늘 한 3%, 3.7% 정도 수익 중이신데 일단은 일부 좀 보수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를요 정리해보자. 정희진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제가 강원랜드 추이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좀 뚫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마음고생을 뭐 한 달 가량 앵커님께서 하시기 싫다면 기분 좋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강원랜드와 한국전력 모두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강원랜드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그런데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고.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나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고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달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처럼 뭐 스윙해서 수익률을 뭐 30% 50%까지 극대화하기보다는 올라가는 날수는 2, 3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감안을 하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러운데 오늘 진짜 고민되네요. 일단 죄송해요. 두 분의 의견을 실컷 들었는데 오늘은 팔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내일 이 한국전력과 강원랜드를 추천하신 그분이 오시거든요. 그분과 한번 얘기를 좀 진하게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다나와는 일단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정희진 팀장님? 약간 깊은 한숨을 쉬신 걸 제가 살짝 목격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지난 포트도 한번 다음에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새로운 종목으로 앵커님을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분 나오시는 시간대 저희 포트에 대한 전략을 좀 더 고민을 해볼까요? 제가 그 전날 장 마감하고 포트를 보내드릴게요. 두 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두 분과 다음 주 목요일에 대한 스케줄을 한번 짜봤네요. 네, 포트에 대해서 오늘 좀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오늘은 기분 좋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희진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